연립 방정식부터 봅시다. 연립 방정식이야. 연립 방정식 언제 배웠는데? 중2 때 배웠죠. 맞지? 연립 방정식 중2 때 배웠어. 뭘 배웠느냐면 우리가 앞서서 연립 1차 방정식을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심화가 되어서 새롭게 나올 수도 있어. 새롭게 나올 수도 있는데 연립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핵심이 뭐냐? 문자 소거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식조작을 통해 가지고 문자를 소거합니다. 자, 식조작을 하겠지. 뭔가의 식조작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식조작을 통해서 문자가 소거가 돼. 문자가 소거되면 점점 소거된다는 얘기가 없어진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결국 대부분은 한 90%는 어떻게 되느냐? 한 문자에 관한 방정식이 돼요. 결국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게 이제 일반적인 연립 방정식을 푸는 해법입니다. 일반적인. 다른 것도 있나요? 당연히 있지. 절대적인 게 세상에 어디 있겠어. 다른 것도 있어. 근데 이게 큰 뼈대는 이렇게 잡고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연립 1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1차 방정식을 우리가 한번 다뤄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다뤘었던 부분들 중에 x 마이너스 y가 4가 있을 거고 여기 x 플러스 y가 있으면 여기가 7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이용했다? 가감 또는 대입 두 가지를 이용했단 말이야. 가감법을 이용하든 대입법을 이용하든 근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결국 뭐였느냐? x는 y 플러스 4라는 값으로 바꿔서 여기다가 대입을 한다라는 행위 자체가 뭐다? 뭐예요? 한 문자에 관한 방정식으로 바꾸는 거죠. 대입법이다. 가감법이다. 여기서 대입법을 하든 아니면 가감법이다. 그러면 얘랑 변변끼리 더하는 거야. 변변끼리 더해서 뭐가? 그렇죠. 2x는 얼마가 된다? 11이 된다. 여기에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어요? 또 한 문자에 관한 방정식으로 변하는 거잖아. 그래서 어찌되었던지 간에 연립 방정식의 목표는 뭐냐? 소거였습니다. 문자를 잘 소거해서 한 문자에 관한 방정식으로 만들어 주느냐. 오케이? 저기가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된다라는 얘긴데, 자 이제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이렇게 불러요. 모르는 게 몇 개야? 2개지. 그래서 2원입니다. 2개를 몰라. 그래서 2를 뜻하는 원소를 뜻합니다. 모르는 원소가 2개 있어요. 오케이? 2원 1차 차수가 얼마? 1차잖아. 2원 1차 연립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갑자기 이 얘기 왜 꺼내느냐? 그러면 2원 1차 연립 방정식은 언제 많이 다뤘어? 중학교 때 많이 다뤘단 말이에요. 맞지? 중학교 때 많이 다뤘는데 고등학교 때는 뭘 다룰까? 3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3원 몇 개? 3개의 원소. 3원 1차 연립 방정식을 다룬다. 이런 것들을 다룬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는 4가 있고 y 플러스 g는 5가 있고 g 플러스 x는 얼마가 있느냐? 6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모르는 게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야. 그러면 세 개인데 쌤 여기서부터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느냐?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내가 테크닉적으로 좀 설명을 해줄게.
자, 많은 테크닉 뭐 쓸 필요도 없고 일단 첫 번째 뭐다? 원리 원칙적으로 첫 번째 방법은 소거합니다. 근데 소거를 할 때 생각을 조금 해야 될 게 소거를 할 때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본인이 뭘 해야 돼? 직접 선택을 해야 돼. 이 선택 잘 못하는 친구들 있어. 뭐 선택하면 될까? 라는 거잖아. 오케이? 그러면 누구 소거할까? 그거잖아. 누구 소거할까? 그래서 누구 소거할까? 누구 소거하시고. 그러면 만약에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돼. 쌤 저는 Y를 소거하고 싶어요. C끼리 빼면 얘가 소거가 되겠지. 그러면 얘랑 얘랑 소거하게 되면 X에서 뭘 빼준다? 마이너스 G가 되겠고 이 값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지금 몇 번씩이랑 첫 번째 식이랑 몇 번씩이랑 두 번째 식이 있어요. 첫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식을 빼가지고 여기를 만들었지.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1번식과 2번식을 빼가지고 얘를 만들고 난 다음에 3번식과 연립하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세요? 그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3번식과 이제 여기 있는 얘를 연립해 주면 되겠네. 3번식과 여기 있는 식을 별이라고 합시다. 얘랑 얘랑 연립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식끼리 그냥 더해주면 되겠지. 식끼리 더해주니까 2x가 됩니다. 2x가 얼마? 5. 그래서 x가 얼마? 2분의 5. x가 2분의 5니까 연쇄적으로 나머지 값들을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왜? x가 2분의 5잖아? 여기 2분의 5 들어가겠지? 2분의 5 들어가면 y가 얼마? 2분의 3이 나오겠지. y가 2분의 3이 나오잖아? 그럼 y가 2분의 3이 나오면 g값도 구할 수 있겠지. g값도 얼마가 된다? 2분의 7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구해내시면 되더라. 얘가 뭐다? 첫 번째 소거에 의해서 문제를 이렇게 푼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이제 참고로 조금 알아둡시다. 참고로 자, x 다음에 y 다음에 g 다음에 x 순으로 자 연산들이 연산 구조가 지금 어느 정도 질서가 잡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더해지면서 아니면 뭐 빠지거나 아니면 곱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곱해지거나 보통은 곱하기나 더하기로 나옵니다. 자 이런 방식이 계속 어떻게 돼? x 더하기 y, y 더하기 g, g 더하기 x 이런 것처럼 얘를 뭐라고 정리하면 순환형 형태라고 해요. 순환형 형태를 푸는 이제 하나의 테크닉 중에 하나가 변변끼리 더합니다. 변변끼리 순환형 형태가 등장을 한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변변끼리 더할 수도 있고요. 곱할 수도 있습니다. 변변끼리 더할 수도 있고 곱할 수도 있고 기타 등등등이 있을 건데 그냥 변변끼리 쭉 더하거나 곱하거나 뭐 다른 형태도 있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준다? 더해봅시다. 싹 다 더해볼게. 그러면 변변끼리 싹 다 더하니까 어떻게 돼? x 더하기 y 더하기 g가 x가 몇 개 있어? 2개 있어. y가 몇 개 있어? 2개 있어. g도 몇 개 있어? 2개 있어. 두 개씩 있으니까 얘를 2 곱해주고 식끼리 이걸 싹 다 더해주는 거야. 그러면 얼마가 나와? 9 더하기 6이니까 15가 나와. 그래서 x 더하기 y 더하기 g가 얼마가 돼? 2분의 15가 돼. 이점이 뭐냐고 물어보면 얘를 알면 나머지를 싹 다 알 수가 있어요. 이해돼요? 자, 뭐를? y 더하기 x 더하기 y가 얼마가 된다? 얘가 4잖아. 그럼 g가 만들어지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해야 돼. 마찬가지 y 더하기 g가 5잖아. 그럼 x 값을 알 수가 있잖아. 여기까지 해야 돼.
됐지? 그런 방식으로 x 더하기 y가 4가 된다라는 걸 이용해서 집값이 얼마인지 구해낼 수 있고, 마찬가지 y 더하기 g가 얼마 5가 된다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x 값이 얼마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마찬가지 g 더하기 x가 얼마가 된다? 6이 된다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y 값이 얼마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어차피 값은 동일하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다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런 방식이 있다는 게 한 가지만 더. 자, 한 가지만 조금 더 봅시다. 뭐가 있느냐? 이런 형태도 있어요. 자, x 더하기 y는 여기다 2로 나눠줍니다. y 더하기 g를 3으로 나눠줬을 때, g 더하기 x를 5로 나눠줬을 때 어떤 형태다? 어떤 수식은 어떤 수식과 같고 이 수식은 어떠한 수식과 같다, 이런 게 등장할 때도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두 가지 정도는 우리가 익혀둡시다. 순환형이 나오면 몇몇 개를 더하거나 곱하거나 그렇게 해서 얘기합니다. 뭐는 뭐가 되냐, 이런 식으로 등호가 들어가. 이것도 하나의 식이겠죠. 얘도 식이고 얘도 식이야. 그러면 자, 얘를 뭐라고 둔다? 식이 같은데 어떤 값으로 같은지 모르니까 얘를 는 k라고 이거를 한다는 얘기야. 얘를 는 k라고 가정합니다. 많이 쓰는 테크닉이고, 따라서 어떻게 여기 있는 요런 녀석들, 이런 녀석들을 뭐다? 는 k라고 둬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얘기야. 는 k라고 둬가지고 문제를 해결한다. 오케이? 됐지? 자, 요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자, 문제 한번 풀면서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어디 보시느냐 하면 13-2번 봅시다. 13-2번 살짝 한번 볼게요. 거기에 1번부터 봅시다. 1번에 보면 3x 더하기 2y 빼기 g가 얼마? 12가 나옵니다. x 더하기 y 더하기 g가 6이 나올 거고,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g가 얼마가 되느냐면 마이너스 2가 등장하게 되는데, 자, 3은 1차 연립방정식입니다. 맞죠? 그러면 목표는 뭐다? 잘 뭐를 해가지고 소거를 하겠다, 이 얘기야. 자, 누구를 소거하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편한 거. 나는 편한 거야. 그냥 기준이 편한 거야. 누가 제일 편할까? 편한 거 아니야? 1번식과 2번식을 더할 겁니다. 왜죠? 이유는 딱 한 가지야. 누구를 소거하겠다는 얘기가. 그래서 얼마가 등장하느냐 하면 4x 하나, 그 다음에 3y 하나, 이게 얼마? 18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세 번째 있습니다. 3번씩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면 또 얘랑 2번, 3번 더해버리면 되겠지? 2번, 3번 더해봅시다. 2번과 3번을 더했어. 그랬을 때 쭉쭉 더해주면 얘가 2x고 마이너스 y고 이게 얼마? 4가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2원 1차로 바뀌었지. 2원 1차로 바뀌었으니까 우선 우리가 뭐 해주면 돼? 얘를 통해 가지고 x, y 값을 충분히 구할 수가 있겠지. 이게 무슨 말? 뭐 중위 내용이잖아요. 자, 나 이렇게도 많이 하거든. 나 이렇게 많이 해. 세 배에서 더해준다. 뭐 이런 느낌으로. 오케이? 세 배에서 더해준다. 해볼게. 세 배에서 더해주면 사라지지. 세 배에서 더해주면 얼마? 10x. 세 배에서 더해주면 얼마? 30. 이렇게 많이 한다. 오케이? 그래서 x가 얼마? 3. x가 3이니까 y는 대입하면 나오겠죠. 2. x와 y 값이 결정되었으니까 나머지 g 값은 어디를 이용하는 게 가장 편하겠어요?
2번 식을 이용해 주는 게 가장 편하겠죠. 오케이? 2번 식이 제일 편하잖아. 그래서 대입하면 또 값이 나올 거란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집값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고 2번 봅시다. 자, 2번에 보면 x 더하기 2y는 2야. 2y 더하기 3g는 5가 돼. x 더하기 3g는 3이 돼. 자, 그러면 얘도 자, 근데 이런 생각은 좀 들어야 돼. 봐봐. 나 이런 거 같거든. 뭔가 테크닉을 좀 배우고 학습을 하잖아. 그러면 적용할 생각을 좀 해야 돼. 보면 좀 그런 느낌 들어. x 다음에 2y 나오고 2y 다음에 3g 나오고 3g 다음에 x 이런 형태로 좀 보여?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시도를 해보고 경험을 해봐야지 문제를 나중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변변끼리 더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 이까지 해돼? 이해돼? 변변끼리 더해봅시다. 변변끼리 더하면 해보면 돼. 안 되면 딴 걸로 풀면 되죠. x 몇 개? 2개. 2y 몇 개? 2개. 3g 몇 개? 2개. 전부 다 2개씩 있습니다. 2개씩 있고 뭐 해주면 돼? x 더하기 2y 더하기 3g라는 게 좌변이 될 거고 오면은 얼마 나온다? 10이 딱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x 더하기 2y 더하기 3g가 얼마가 된다? 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근데 딱 이런 느낌이거든. 잘 봐. 전체 합을 알잖아. 전체 합을 아는데 내가 두 가지를 알아. 세 개를 아는데 두 가지를 알아. 그러면 뭐가?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여기 있는 이 나머지 한 값이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식으로 구한다는 얘기야. 자, 어떻게 하는지 봐. 얘가 얼마야? 얘가 2죠. 그러면 얘가 2니까 얘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 3이 나올 수밖에 없지. 그러면 자, 사고의 흐름이 당연히 이게 자연스럽겠죠. 3g가 3이니까 g가 1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 g가 1이다라는 게 나오면 나머지 막 별도로 계산할 필요 없이 대입하면 다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세요? 됐죠? 내가 이거를 적어준 이유는 뭐냐? 경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얘가 좋아서 얘를 이용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얘를 이용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얘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얘가 나오면 뭐가 나온다? 전부 다 나올 수 있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부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십다리 풀리듯이 한 개 딱 하면 쭉쭉쭉쭉쭉쭉쭉쭉쭉 다 따라서 나옵니다. g가 1이면 여기 1이니까 y 1이 되겠지. 그럼 x는 얼마가 된다? 0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더라. 자, 뒤에 봅시다. 저기 뒤에 보면 몇 번 보시느냐 하면 연습 문제 있어요. 연습 문제 13-3번이야. 13-3번에 1번입니다. 2분의 x-1이 있어. 이게 얼마? 3분의 y 플러스 3이 있어. 그 다음에 4분의 g 빼기 1이 있어. 자, 연습 문제 보이지? 3번? 3번 보이죠? 연습 문제 3번에 보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얘 보면 어떤 생각 들어요? 는 형태로 나왔지. 오케이? 그럼 는 형태로 나왔으니까 우리 어떻게 해준다? 저기 는 k라고 두는 거야. 그러니까 됐어요? 는 k라고 둔다 이 얘기야. 그러면 는 k라고 뒀었을 때 뭐가 되느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얘랑은 여기도 모르고 여기도 모르니까 얘네들끼리 식 조작하면 너무 복잡해진단 말이야. 그 대신에 는 k라는 하나의 중거점을 만들어 놓으면 x는 뭐가 된다? 2k 더하기 1이 됩니다. 됐죠? 이해되세요? 이 정도 함수는 할 수 있을 거니까. 그 다음 y는 뭐가 되죠? 3k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끝에 g는 뭐가 되죠? 4k 더하기 1이고 자, 뭐야? x도
K로, Y도 K로, G도 K로 전부 다 뭐다? 한 문자로 변했네. 맞지? 목적에 딱 부합하는 형태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래서 어디다가 밑에다가 어디 2x 더하기 3y 마이너스 5g 더하기 19는 제로다 라는 거에다가 대입하고 대입하고 대입하시면 게임 끝이겠지. K값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저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가장 기본적인 테크닉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나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수학을 했다 이런 것들 많이 나올 거란 말이야. 수란형 형태가 나온다. 병변끼리 더하거나 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여기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 나중에 이제 심화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면 조금 더 다채롭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걔도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습니다. 많지 않아요. 연립방정식 푸는 방법이 무궁무진하게 많다. 그렇진 않아요. 어느 정도 한 이 정도까지 알면 괜찮다. 오케이, 지금은 자 이제 뭐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거고 이거 하고 좀 쉴 거란 말이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봅시다. 두 번째는 뭐냐? 약간 조금 다르게 얘기해 줄게. 그러면 3원 1차 연립 방정식을 풀었어. 3원 1차 연립 방정식 형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준다? 그렇지. 적당하게 잘 소거를 하거나 식조작을 하면 식조작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해결해낼 수가 있는데 보통 소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조금 전처럼 뭐가 보여? 2원 1차 연립으로 변하겠지, 맞지? 이런 것들 조금 전에 정리했으니까 뭐 한 이 정도까지 하고 자 이제 조금만 더 가볼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나왔어요. ax 플러스 y는 뭐 3이 나왔고 자 x 마이너스 y는 b가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오케이? 자 저렇게 나왔다고 칠게. 이렇게 나왔어요. 봐. 이제 여기서부터 좀 봅시다. 뭐를 좀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느냐? 여기 b라고 적을까? b라고 적을까? b라고 적을까? 그냥 b라고 적지. 이렇게 적을게. bb 이렇게 적을게요. bb. 가보자. 뭐 되겠지. 그냥 막 적었어. 잘 봐. 이제 이런 게 등장했는데 위에 연립 방정식 풀래. 중학생 입장에서는 얘는 이제 고난도 문제가 되겠고 고등학교 입장에서도 약간은 뻑뻑한 문제가 될 거란 말이야. 자, 첫 번째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일단 소거를 해야 되겠지. 근데 소거하려고 딱 봤더니 소거하기가 편하진 않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준다? 자, 여기에 누구를? b를 곱해서 정리를 조금 해봅시다. 오케이? b를 곱해서 좀 정리를 해볼게. 여기에다가 b를 딱 곱할 거야. b를 딱 곱하게 되면 여기가 a, b 첫 번째 식에다가 곱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a, b, x 플러스 뭐야? b, y 이건 얼마? 3b가 되겠네.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 됐어? 됐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x 마이너스 by는 얼마가 된다? b가 된다. 식끼리 어떻게 해주면 돼? 더해주면 돼. 식끼리 더해주면 뭐가 나와? 소거가 돼. 소거가 되면 뭐가 만들어져요? 소거가 되는 순간 이런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4b가 이렇게 만들어져. 오케이? 됐지? 자, 딱 봐도 좀 맞지? 수식 자체가 맞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조심을 해야 돼.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느냐 하면 자
방정식을 풀 때 항상 여기 앞에 있는 개수가 뭐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 0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해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가 나오면 분류합니다. AB 플러스 1이 얼마가 될 때 0인 순간과 AB 플러스 1이 0이 되지 않는 순간으로 바꿉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밑에 게 더 쉬워. 밑에 거는 이제 끝났어. 얘가 뭐가 되지 않는다? 0이 되지 않는 거니까 나눌 수 있겠죠. 이게 해입니다. 오케이? 얘가 해가 되고 얘를 어디다가 집어넣는다?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지. 조금 난이도를 높였다 그랬습니다.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는 게 더 편하겠네. 여기다 집어넣는 게 더 편하겠네. 아이씨 뭐야.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그래서 여기 1번식에다가 대입할게. 그래서 이 식을 어디? 1번에다가 대입합니다. 1번식 보이죠? 저 위에. 그러면 y는 뭐가 된다? y는 3에서 뭘 빼면 돼? ax를 빼면 되는데 먼저 식을 적어놓고 그 다음 단계에 대입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3 마이너스에 여기 b를 요 값에다가 b만 곱해주면 되니까 ab 플러스 1분의 4ab가 되는 거고 이럴 때 뭐라고 부르냐? 해를 딱 한 쌍 가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해를 한 쌍 가진다. 한 쌍 나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 x값 한 개에 y값이 답처럼 보이지 않겠지만 한 쌍 딱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나 자 위에는 이거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어떻게 생각보다? 봐봐. 얘가 0이잖아. x 앞에 있는 개수가 0이잖아. 그러면 0이 곱해진단 말이지. 그럼 여기가 4b가 될 거란 말이야. 근데 봐. 근데 이 4b가 만약 b가 0이 아니라서 이게 0이 아니면 어떻게 되죠? 좌변은 무조건 어찌됐든 0이야. 우변은 0이 아닌 거야. 그럼 등호가 성립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이때를 뭐라고 불러? 해가 없다라고 그러지. x가 없으니까 y 값은 덩달아서 나오지 않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돼버리면 얘가 0이 되지 않으면은 그래서 만족하는 x는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데 왜 주말에 안 왔어? 뭐 오빠가 그래도 왔네. 거기 선생님한테 영문고 영문고 여기 보면 24년 그게 영문고 24년 1학기 줄까?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뭐도 존재하지 않는다? y 값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자, 이제 요 부분 잘 들어봐 봐. 요 부분 잘 들어봐 봐. 두 번째야.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값을 내가 조금 전에 그 비슷한 절차로 내가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얘를 소거하기 위해서 얘를 2를 곱할 거잖아요. 2를 곱할 겁니다. 2를 딱 곱해요. 그러면 2를 곱하면 얼마 나와? 2x 더하기 2y, 2x 더하기 2y래. x 더하기 2y는 4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식끼리 빼면은 식끼리 빼게 돼버리면 여기도 빼고 여기도 빼게 되면 어떻게 되지? 0은 0이 되는 이 얘기잖아. 같은 식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서로 같은 식이 될 수도 있어요. 소거를 딱 했는데 같은 식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고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데 문제는 뭐냐? 같은 식이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만 생각하면 얘를 만족하는 xy가 밑에도 동시에 만족을 하는 거겠지. 자, 다시 연립방정식은 한 문자의 방정식을 만들어 주는 거지만 결국에는 뭘 뜻하느냐? 한 문자의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공통애를 찾는 거야. 연립되어 있는 동시에 만족하는, 여기도 만족시키고 여기도 만족시키는 x값 y 값을 찾는 거거든. 그럼 봐. 만약에 같은 식이 지금처럼 있었어. 그럼 뭐가 되겠어? 얘를 만족하는 건 자동으로 얘를 만족하겠지. 근데 얘를 만족하는 x값은 몇 개야? 무수히 많지. 맞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봐. 자, 이제 여기 볼게. 0 곱하기 x가 여전히 4b가 되는데, 근데 4b가 얼마가 될 거냐면 0이 된대. 4b가 0이 된대. 그럼 4b가 0이 되면 만족하는 x는 뭐가 만들어지느냐 하면 모든 수가 만들어집니다. x가 모든 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모든 수 안에는 1도 있을 거고 2도 있을 거고 3도 있을 거고 4도 있을 거고 5도 6도 7도 루트 2도 파이도 모든 게 다 들어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거를 내가 어디다가 여기다가. 그러니까 다시 저기 있는 저 녀석 y는 3 빼기 ax에다가 x에다가 여기다가 뭘 집어넣는다? 모든 수를 집어넣게 돼버리면 등호를 만족시키는 y값이 출력돼서 나오겠지. 1 집어넣으면 거기에 맞는 y값, 2 집어넣으면 맞는 y값. 맞죠? 그러면 뭐가 된다? 모든 수가 나오면, 그렇지, 만족하는 y값들이 덩달아서 계속 나올 거니까 이때는 뭐다? 모든 수가 아니라 해가 어떻게 되겠어요? 무수히 많겠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야. 같은 식이 된다. 같은 식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 이쪽도 0이 될 거니까 같은 식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그래서 자, 요런 방식으로 가는 건데 뭐가 등장하면, 자, 내가 이렇게만 정리할게. 연립 방정식에 미정계수가 등장하는 거야. 미정계수가 등장하는 거야. 자, xy 이외의 문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xy 이외의 문자야. 그러면 xy 이외에 이런 문자가 등장하게 되면 우리가 뭐 해줘야 돼? 분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류하느냐 하면은, 자, 문자를 소거합니다. 문자를 먼저 소거합니다. 문자를 소거하시고요. 문자를 소거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질 거란 말이야. 뭔가 x가 나와 있겠지. y를 소거했다고 칩시다. y를 소거하면은 이런 형태가 만들어질 거란 말이야. 이런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자, 조금 전에 뭐 했어요? 내가 적당해서 문자를 소거해서 나왔지. 얘가 이를테면 별인 거야. 얘가 이를테면 세모인 거야. 오케이? 이런 상황이야. 자, 이렇게 나오면 뭐인 경우로 나눠준다? 두 가지 경우로 나눠줍니다. 그게 뭐? 별이 0이 아닐 때랑 별이 0일 때로 분류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끝. 오케이? 잘했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고. 됐지?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 요 단계가 이제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는 단계. 요 단계가 좀 힘들어하는 단계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앞에 보시면 하나 있어요. 하나 정도 있을 거니까. 13-1번 봅시다. ax 플러스 y는 1이다. 마찬가지 x 더하기 a y는 1이다. 얘를 풀래. 오케이? 얘를 풀래. 이제 풀라고 했으니까 먼저 뭐부터 한다? 소거부터 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소거부터 먼저 한번 해봅시다. 누구를 소거하냐? 라는 건데, 자, y를 소거해 볼까요? 자, 그냥 본인이 선택하는 거야. y를 소거하는 거야.
y를 소거하기 위해서 개수를 맞춰줍니다. a 제곱에 x에 더하기 ay는 a가 됩니다. 여기 a, 여기 a, 여기 a 곱했어요. 오케이? 됐어? a 곱하고 밑에 있는 식에다가 x 더하기 ay는 1이 되는데 식끼리 어떻게 해준다? 빼준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식끼리 빼줍니다. 또 빼주면 a 제곱 마이너스 1이 여기에 x가 딱 있을 거고 소거가 딱 되고 여기 남아있는 게 뭐다? a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쌤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여기서부터 큰 분류가 들어갑니다. x 앞에 있는 개수가 x 앞에 있는 개수 별이 0이 아닐 때랑 별이 0일 때로 나눠진단 말이야. 오케이? 잘했어요? 이해가 됐지? 그렇게 나눠주면 된다는 얘기야. 한번 해볼게. 자, 밑에다 바로 적을게요. a 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되지 않을 때 a 제곱 마이너스 1이 0일 때 오케이?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아니면 어떻게? 나눌 수 있으니까 다 약분해서 없애주면 얘들아 요거는 암산 한번 할게. a 플러스 1분의 1이야. 어떡하죠? 합차? 안에 것끼리 더하고 안에 것끼리 빼면 그럼 y 값은 어떻게 구해? y 값은 얘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지? 얘를 어떻게? 내가 구할 거는 y야. y를 중심으로 해서 이항시키면 되겠지? 어떻게? 마이너스 ax 플러스 1 그걸 어디다가?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답이 나오겠죠. 그럼 y 값이 누가 나와?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a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지. 이게 답이야. 오케이? 이게 첫 번째 답입니다. 답처럼 보이지 않겠지만 이게 답입니다. 그러나 자, 두 번째 이걸 때는 어떻게 해주면 돼? 그렇죠. 뭐다? 분류하고 난 다음에 0일 때는 그냥 만족하는 걸 대입하시면 됩니다.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적어줄게요. 여기다 적어줄게. a가 누가 나와? a가 1이 나올 때도 있고 a가 누가 나와? 마이너스 1이 나올 때도 있겠지. 그럼 a가 1이 나와. 1이 나와. 그럼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여기 1 집어넣고 여기 1 집어넣으면 0 곱하기 x는 0이네. 이런 꼴은 어떻게 된다? 그렇지.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죠. 왜? x가 무수히 많이 x가 모든 수가 나오니까 그 모든 수에 해당하는 x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거기에 대응하는 y 값이 무수히 많이 나올 거니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1 나와. 그럼 앞에는 0이야. 뒤에는 얼마가 돼? 뒤에 값은 여기 있는 게 마이너스 2가 돼. 만족하는 해가 있어 없어? 해가 없죠. 그래서 해가 없다라고 얘기해 주면 됩니다. 조금 쉬었다 갑시다.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거 좀 정리할게요. 쉬었다 갑시다.